교육심리학의 눈으로 다시 읽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같은 편지를 읽었는데 세 사람은 왜 서로 다른 답을 찾았을까?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오래 기억하는 장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에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책을 읽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다시 읽으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한 장면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낡은 잡화점 안으로 들어온 3명의 청년. 아스야와 고에이 그리고 쇼타입니다. 세 사람은 우연히 같은 편지를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모두 달랐습니다. 아스야는 먼저 봉투를 살펴보고 상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고에이는 답장을 써보자고 먼저 말합니다. 쇼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같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차이는 정답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겪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혼자 답을 찾으려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저는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심리학을 공부한 뒤에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가 보다. 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육심리학 강의를 듣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사람이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였습니다. 스턴버그는 사람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강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다시 떠오른 작품이 바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소설 속 인물을 심리학 이론에 그대로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교육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면 그 답장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던졌고 누군가는 행동을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은 충돌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의 답장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은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생각하며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다시 읽으며 제게 오래 남은 것은 답장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민 앞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끝까지 나누었던 세 청년의 태도였습니다. 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린 답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답에 도착했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의 시작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미야 할아버지가 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끝까지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써주었는지 교육심리학의 또 다른 시선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